다음은 김윤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전주시 갑 김윤덕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에 그런 잘못한 게 있다면 충분히 사과도 하시고 또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는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 그 후보자께서 당시 내부 회의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한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현실 인식을 보여주면서 우리 언론과 시민단체, 유가족 이런 분들께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구역 사고를 당한 피해자 고 김군이 현장 출동에서부터 또 작업 완료까지 일체의 통제나 보호 장치 없이 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당시 사고가 안전 관련 제도나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고 김군의 한 사람 잘못으로 치부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당시는 제가 건설 쪽에만 너무 치중돼 있어서 이 구조에 대해서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이후에 4년 전의 일이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그 이후에 즉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 SH나 또 LH에 있으면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했고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하고 안전 강화를 해서 역적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후보자님, 네. 어쨌든 그간에 그러니까 그 당시 이후에 SH 또 LH 사장으로 이제 재직하셨고요. 앞으로 그 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국토교통부에는 이 건설뿐만 아니라 교통, 철도, 택배 등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 위험 노동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안전에 대한 투자를 인권의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수익성 문제나 사업성 부족 문제 또 지자체의 재원 부족 때문에 인권이 경시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 주택 문제, 뭐 도시 문제 이런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그 전문가 출신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되시면 아까 말했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괜히 현장 활동을 강화해서 좀 실사구시하는 걸 늘린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SH에서 3년 또 LH에서 1년 7개월 있으면서 이 건설 현장에서 이제 안전 사고라는 게 정말 조그마한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게 너무 많고 또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구축해낸다면 안전 사고 제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안전 문제에 좀 관심을 두고 있고 역점을 두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모든 행사 때마다 강조를 해왔고 그런 이제 인식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많은 이제 경험과 방법 그다음 경영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또 강조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통해서 안전 관련 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어떤 외주화가 만연해 있고 또 하청업체는 이윤 때문에 어떤 인력 설계를 부실하게 하거나 내지는 작업 실태에 대해서 부실하게 감독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야 됐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거든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건설 현장과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대재해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이 법안에 대해서 재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일 법이 제정된다면 이제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시설 분야 등에 대해서도 이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에 취임하게 되시면 이 구의역 사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생겼던 많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 중심 또 안전 중심 또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한 데 기초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좀 장관님께서 되시면 좀 책임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그 장관님께서 장관 후보자께서 탄소 제로 운동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이제 SH에 있을 때부터 그 건축물에서 탄소 발생량이 전체 발생량의 20%를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에너지제로 건축물을 저층뿐만 아니라 고층까지 하는 연구를 했고 LH에서도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제로 주택을 건축물 단위를 넘어서서 도시 차원으로 좀 확대하는 연구를 시행해서 이제 곧 그 실시 계획이 완성되면 우리나라에도 이 프라이부르크의 보봉같이 세계적인 탄소 제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그 고위공직자의 그 소양 자질과 또 법적 도덕적 흠결을 좀 검증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장에서 직접 사과를 하셨는데 그게 제 느낌으로는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좀 그 동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 존경하는 그 모 여당 의원님께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그 의혹 제기가 사실관계가 성립되고 또 그 검증된다면은 저는 우리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여당인 민주당에서 먼저 장관 인사청문 경과 보고 채택을 거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님 그 가족분 이야기하게 돼서 조금 불편하실 텐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의 그 따님 그 장녀 되시는 분은 어린 시절을 초등학교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에 들어와서 약 한 2년 반 정도 수학을 하고 특목고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 정부에서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특목고 입학 시에 제출한 학업 계획서를 보면 그 따님께서 아마 직접 기술하신 것 같은데 그 환경정의시민연대,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뭐 방배 유스센터 이런 데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기관 조직들은 우리 후보자님이 직접 몸담았던 조직이거나 또 사모님께서 굉장히 밀접하게 인연을 맺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한 걸로 해서 학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부모님들께서 자식에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기 어려운 뭔가 익숙한 장면, 조국 장관 때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익숙한 장면, 엄마 아빠 찬스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따님은 그 뒤에 그 특목고로 진학을 해서 고교 시절을 보내고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 살고 계시죠? 네, 결혼해서 예. 저는 이제 그 특목고 진학 과정에 그 엄마 아빠가 부여한 스펙 관리, 찬스, 뭐 이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역시 최근에 우리 후보자님 발언 중에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됐던 구의역 김군 사고를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구의역 김군은 공고 3학년을 졸업하던 시점에 자발적 비정규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통공사 메트로의 협력업체의 직원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경무에 시달리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군이 얼마 안 되는 130만 원 여의 월급 중에 적금을 떼서 동생 학비를 조달하고 하는 등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후보자께서 걔만 신경 썼으면 됐다고 하는 그 근무 환경은 도저히 김군 혼자 신경을 쓸 그런 근무 환경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김군이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10명 남짓 되는 팀이 50여 개의 역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식사 끼니를 제대로 챙길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머니에 늘 컵라면을 넣어 다니는 그런 근무 환경이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내 자식은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학업 계획서에 부모님이 직접 종사하거나 관여된 그런 기관에 봉사활동 스펙을 이렇게 부여를 하는데 그럼 남의 자식의 여러 가지 좀 절박한 근무 환경을 도외시했던 그런 발언을 대비하니까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고 또 너무 경솔했던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다시 한번 안전과 관련된 근무 환경을 챙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떠세요, 후보자님? 지금 세간의 여러 가지 우리 후보자님께 쏟아지는 좀 비난은 구의역 김군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대하는 게 좀 여러 가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처신과 마인딩인 것에서 좀 안타깝기 거지가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장관님